아가씨 몸매 죽이는데? 군인 동생 면회 온 누나에게 찝적대던 행보관, 3초 뒤 손가락이 꺾이고 턱이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는 UDT 인간 병기였고 성희롱의 대가로 부대 간부들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개박살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주상절리의 검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경주 양남면의 해안도로. 평소라면 관광객들의 차로 붐볐겠지만 평일 오후의 도로는 한산했다. 그 정막을 깨고 맹수와도 같은 배기음이 도로를 뒤흔들었다. 검붉은색 이탈리아제 최고급 오픈카가 해안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마세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VIP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가 급하게 핸들을 꺾은 참이었다. 차림새는 군부대 면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등 라인이 엉덩이 바로 위까지 파인 과감한 백리스 드레스, 허벅지 깊숙한 곳까지 찢어진 옆트임 스커트, 그리고 굽 높이 12cm의 붉은색 스틸레토 힐. 화려한 금목걸이와 귀걸이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동구 이 녀석, 왜 전화를 안 받아? 세라는 핸즈프리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의 신호음만 듣고 있었다. 동생 마동구는 늦둥이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세라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그녀가 지옥 같은 UDT 훈련을 버틴 이유도 오직 동구였다. 그런 동구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부대에서는 훈련 중이라 둘러댔지만 15년간 군밥을 먹은 세라의 직감은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무슨 일 생긴 거면 다 죽여버린다. 세라가 엑셀을 밟았다. 차는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54단 예하의 독립 레이더 기지였다. 기지 정문 앞 위병소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세라가 차를 세우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강렬한 눈빛과 화려한 미모에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뭐야? 연예인인가? 차 봐라. 저게 얼마짜리야? 병사들은 경례도 잊은 채 세라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세라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매끈한 다리가 붉은 드레스 사이로 드러나자 병사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꽂혔다. 마동구 일병. 면회 왔다. 문 열어. 세라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근무를 서던 상병 계급장의 병사가 정신을 차리고 다가왔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세라를 위아래로 훑으며 능글맞게 웃었다. 아가씨, 아니 누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기 군부대입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장이. 아주 시원하시네. 마동구 누나다.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으니까 당장 행정반 연결해. 세라가 딱딱하게 말했다. 아, 그 고문관? 동구 누나였어요? 와, 동구 녀석 숨겨둔 누나가 이런 미인이었나? 근데 어쩌죠? 동구 지금 얼차. 아니, 작업 중이라 못 나오는데. 김철수가 말실수를 하려다 급히 입을 다물었다. 세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얼차려? 작업? 무슨 작업? 아, 그게. 기밀이라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못 만납니다. 그냥 가시죠. 아니면 온 김에 저랑 커피나 한잔 하시든가. 김철수가 낄낄거리며 옆에 있던 부사수에게 눈짓했다. 야, 행보관님한테 보고해. 죽이는 물건 하나 왔다고. 그때였다. 철창 너머 연병장 구석에서 누군가 흙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오리걸음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서 덩치 큰 병사가 군화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울먹이는 표정. 마동구였다. 동구야. 세라가 철문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동구가 고개를 들었다.
누나를 본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누나,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동구 뒤에 있던 덩치 왕기태 상병이 씩 웃으며 다가왔다. 어라, 고문관 누나 오셨네. 몸매가 아주 예술인데? 왕기태는 철창에 매달려 세라에게 혀를 날름거렸다. 누님, 동생 교육 좀 다시 시키셔야겠어요. 애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근데 누님 보니까 동구가 왜 비실비실한지 알겠네. 누님이 진기를 다 빨아갔나 봐. 주변 병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문 열어. 세라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다. 안 된다니까요. 절차 밟고 오시라니까. 그때 행정반 건물에서 배를 긁으며 돛고칠 상사가 걸어 나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모양이었다. 그는 세라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세라의 가슴과 다리를 훑었다. 무슨 일이야? 행보관님, 마동구 누나랍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래? 돛고칠이 위병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세라의 곁을 빙빙 돌며 노골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 좋네. 강남 쪽에서 일하시나? 10%? 아니면 0.5? 내 동생 상태가 왜 저렇습니까? 아, 훈련이야, 훈련. 강한 군인을 만드는 과정이지.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일단 들어오시죠. 내 방에서 시원한 주스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동구 휴가 문제도 좀 상의하고. 돛고칠이 음흉하게 웃으며 세라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세라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다. 그녀는 돛고칠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연병장을 지나갈 때 작업 중이던 병사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세라를 쳐다봤다. 와, 죽인다. 콜걸 아니야? 행보관이 불렀나? 마동구 누나래. 진짜? 누나는 몸 팔아서 돈 버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왕기태는 일부러 세라가 보는 앞에서 동구의 뒤통수를 때렸다. 야, 인사 안 하냐? 니네 가게 마담이냐? 상병님, 제 누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새끼가 말대답을 해? 누나 믿고 까부는 거냐? 왕기태가 동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동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세라가 달려가려 했지만 돛고칠이 앞을 막아섰다. 어허, 참으시죠. 군대에는 군대의 룰이 있는 법입니다. 간섭하면 동구만 더 힘들어져요. 이쪽으로. 돛고칠은 세라를 행정반 안쪽 자신의 개인 휴게실로 데려갔다. 행보관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돛고칠은 블라인드를 내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봐요. 가까이서 좀 보게. 돛고칠이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다. 세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용건만 말하죠. 동구 전출 보내주세요. 아니면 의가사 제대 절차 밟겠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급해? 군 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전출?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힘 좀 써야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돛고칠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라의 뒤로 다가왔다. 그의 끈적한 손이 세라의 드러난 어깨를 스쳤다. 피부가 아주 곱네. 관리받는 여자는 달라. 솔직히 말해봐요. 화류계 쪽이지? 딱 보면 알아. 내가 그런 쪽 아가씨들 많이 만나봤거든. 돛고칠이 세라의 귓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오늘 밤에 외박증 끊어줄게. 나랑 나가서 소주나 한잔할까? 2차까지 가면 내가 동구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보직도 꿀 보직으로 바꿔주고. 세라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손 치워. 비싸게 구네. 어차피 몸 굴려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군인 돈은 돈도 아니냐?
얼마면 돼? 20? 30? 돛고칠의 손이 세라의 가슴 쪽으로 내려오려던 순간이었다. 우두둑. 끄악. 순식간이었다. 세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돛고칠의 새끼손가락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아, 내 손, 내 손가락. 돛고칠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류계? 아가씨? 콜걸? 세라는 신고 있던 하이힐 한 짝을 벗어 손에 쥐었다. 뾰족한 굽이 흉기처럼 빛났다. 내 직업이 뭔지 알아? 청소부야. 너 같은 쓰레기들 치우는. 세라는 바닥에 뒹구는 돛고칠의 머리채를 잡아 책상 모서리에 처박았다. 쿵. 돛고칠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솟구쳤다. 누구 맘대로 내 동생을 건드려. 누구 맘대로 날 그딴 취급해. 그때 행보관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명 소리를 듣고 중대장 표인수 대위와 병사들이 달려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행보관님. 표인수는 피투성이가 된 돛고칠과 하이힐을 들고 서 있는 세라를 보고 경악했다. 너 뭐야?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해? 이거 즉결 처형감이야. 당장 저 여자 잡아. 표인수가 소리쳤다. 왕기태와 병사 4~5명이 곤봉을 들고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야, 잡아. 뭐해? 왕기태가 곤봉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세라는 피식 웃었다. UDT 시절 대테러 진압훈련 때 수없이 겪었던 상황이었다. 왕기태의 동작은 느려 터진 슬로 비디오 같았다. 세라는 고개를 살짝 숙여 곤봉을 피한 뒤 하이힐 굽으로 왕기태의 손목을 찍었다. 악! 왕기태가 곤봉을 떨어뜨리자 세라는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맨발로 그의 턱을 올려찼다. 퍽! 거구의 왕기태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캐비닛에 처박혔다. 입에서 피와 함께 이빨 몇 개가 튀어나왔다. 나머지 병사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다 덤벼. 봐주지 않을 테니까. 세라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묶었다. 그리고 행보관 책상 위에 있던 마이크를 켰다. 아, 전 부대원 연병장 집합. 지금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 부대 터뜨려버린다. 실시. 방송을 들은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다. 세라는 기절한 돛고칠과 왕기태를 질질 끌고 행정반 밖으로 나갔다. 표인수 중대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다. 너도 나와. 책임자니까. 세라의 서늘한 눈빛에 표인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연병장에는 50여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행보관 돛고칠과 부대 실세 왕기태가 무릎 꿇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대장 표인수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그 중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쇠파이프 왕기태가 숨겨뒀던 것을 든 마세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맨발은 흑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위압감은 장군보다 더했다. 세라는 군중 속에서 동구를 찾았다. 동구는 맨 뒷줄에서 멍하니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동구, 앞으로 나와. 세라의 부름에 병사들이 길을 터주었다. 동구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누나, 이게 무슨... 동구야, 똑바로 봐. 너를 괴롭히던 놈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세라는 쇠파이프로 왕기태의 어깨를 툭 쳤다. 일어나. 내 동생 때릴 때처럼 힘 좀 써보라고. 왕기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누나, 콜걸? 술집 마담? 퍽. 세라가 쇠파이프로 왕기태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악.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려봐. 그땐 혀를 뽑아줄 테니까. 이번엔 돋구칠 차례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세라를 올려다보았다. 에이, 이거 군법 회부야. 너 감옥 갈 줄 알아. 감옥? 가야지. 근데 나 말고 내가.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마이크를 통해 전 부대원에게 돋구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인 돈은 돈도 아니냐? 얼마면 돼? 20? 30? 오늘 밤에 외박증 끊어줄게. 돋구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거 말고도 많아. 내 놈이 동구한테 돈 뜯어낸 거, 부식비 횡령해서 유흥비로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세라가 표인수 중대장을 노려봤다. 당신은 방조죄야. 알고도 모른 척했지? 진급에 방해될까봐.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비겁한 놈. 세라가 표인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대위 계급장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때 부대 정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들이닥쳤다. 차량 문에는 국군 방첩 사령부 마크가 선명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성 곽두팔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난장판이 된 연병장을 휘파람 불며 둘러보았다. 와우. 마세라. 너 성질 많이 죽었다? 예전 같으면 다들 반병신 됐을 텐데 사지가 붙어는 있네. 오셨습니까, 교관님? 청소는 대충 해놨습니다. 수고만 해가시죠. 곽두팔이 손짓하자 방첩사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돋구칠과 왕기태, 표인수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표인수가 발악했지만 요원은 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렸다. 부패 혐의, 가혹행위, 성범죄 미수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콩밥 좀 오래 먹겠다. 곽두팔이 끌려가는 그들을 보며 혀를 찼다. 상황이 정리되고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세라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던져버리고 동구에게 다가갔다. 동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누나, 많이 아팠지? 미안해. 누나가 너무 늦게 왔어. 세라가 동구를 꽉 껴안았다. 강철 같던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동구의 어깨를 적셨다. 바보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참아? 누나 걱정할까봐. 누나 힘들게 일하는데. 동구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누나의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못 건드려. 내가 널 지킬 거야. 세라는 동구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 부패한 부대의 꼬리만 잘라냈을 뿐 몸통은 따로 있었다. 돋구칠이 빼돌린 군수 물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세라의 본능이 냄새를 맡고 있었다. 두팔 교관님, 부탁 하나만 합시다. 세라가 곽두팔에게 다가갔다. 뭔데? 또 사고 치려고? 이 부대 장부 싹 다 털어주십시오. 냄새가 납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엮여 있어요. 곽두팔이 시익 웃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다. UDT 전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 근데 너 당분간 몸 조심해라. 건드린 벌집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 세라는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맨발로 당당하게 섰다. 상관없습니다. 내 동생 건드린 대가는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요. 석양빛이 붉게 물든 연병장에 붉은 드레스의 전사가 서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54단 해안소초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마동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 장애 판정을 받고
장기 병가를 내어 누나 마세라가 머무는 경주 보문단지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돌아왔다. 겉보기에 평화로운 2층 목조 주택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구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꿈속에서 왕기태 상병은 거대한 두꺼비 괴물이 되어 동구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돛꽃을 행보관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새벽 3시 식은땀에 젖어 깨어난 동구의 방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마세라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대신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근육은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웠다. 언제까지 질질 짤 거야?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위로를 바랐던 동구는 흠칫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다. 누나. 무서워. 눈만 감으면 그 새끼들이 보여. 세라는 침대맡에 앉는 대신 동구의 이불을 확 걷어차 버렸다. 일어나. 옷 입어. 지금 새벽인데? 저기 새벽이라고 봐주더나? 내가 약해 빠져서 당한 거야. 내가 구해주는 건 저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그런 꼴 당하면 그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내 동생이 병신처럼 사는 꼴은 못 보니까. 세라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동구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세라는 동구를 집 지하에 마련된 개조된 체력 단련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헬스장이라기보단 고문실에 가까웠다. 천장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타이어와 쇠사슬 그리고 샌드백들이 널려 있었다. 벽면에는 세라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다이빙 장비와 각종 도검류가 전시되어 있었다. 오늘부터 넌 인간 마동구가 아니야. 넌 짐승이야. 살아남아야만 하는 짐승.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UDT의 악명 높은 지옥주 훈련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머리 박아. 동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옆에서 감시했다.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내가 놈들 눈빛만 봐도 쫄았던 건 내 몸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야. 오전에는 타이어 끌고 산악구보 10km.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손발을 묶고 생존 수영. 저녁에는 격투술. 식사는 닭가슴살 쉐이크와 비타민제가 전부였다. 잠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구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입에서 단내를 넘어 피냄새가 났다. 못하겠어. 죽을 것 같아. 바닥에 대자로 뻗은 동구의 얼굴 위로 세라가 찬물을 끼얹었다. 왕기태가 너 때릴 때 죽고 싶었지? 지금 포기하면 평생 그 기억 안고 살아야 해. 평생 도망만 다니는 겁쟁이로 살래? 아니면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늑대가 될래? 세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동구를 괴롭혔던 왕기태가 국군 교도소로 이송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도끼에 차 있었다. 이놈 1년 6개월 뒤면 나와. 그때 널 찾아오면 어쩔 건데? 또 누나 뒤에 숨을 거야? 동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치욕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 멱살을 잡던 손, 내 얼굴에 뱉던 침, 누나를 모욕하던 그 입. 으악! 동구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더 해. 더 시켜줘. 세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한 달이 지나자 동구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물렁하던 살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실전 근육이 들어찼다. 턱선이 날카로워졌고 눈빛에서 겁이 사라졌다. 이제 세라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살상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UDT 특수임무대가 사용하는 무사트 단검술과 좁은 공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근접 격투술 CQC였다.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때 도망가지 마. 상대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세라는 모형 칼을 들고 덤벼드는 동구의 팔을 순식간에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하는 시범을 보였다. 헉! 급소를 노려. 눈, 목, 낭심. 싸움은 스포츠가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의 숨통을 끊어야 해. 세라는 동구에게 인체의 급소 36곳을 외우게 했다.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타격 훈련을 시켰다. 허공을 가르는 주먹 소리가 점점 매서워졌다. 어느 날 밤 대련 도중 동구가 세라의 공격을 본능적으로 막아내고 반격을 시도했다. 세라가 뒤로 살짝 물러나며 피했지만 그녀의 티셔츠 끝자락이 동구의 손톱에 스쳤다. 오호! 세라가 눈을 반짝였다. 이제 제법 사람 흉내는 내네. 동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힘이 느껴졌다.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은 지난 20년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다. 준비해. 내일은 실전이니까. 실전? 사냥터로 갈 거야. 냄새나는 쥐새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세라와 동구가 향한 곳은 포항 구룡포항이었다. 과메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밤이 되면 뱃사람들과 거친 일용직 노동자들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었다. 바닷바람에는 비린내와 함께 디젤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세라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에 스키니진 그리고 워커를 신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압도적인 몸매와 섹시함을 감출 순 없었다. 동구는 검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다. 누나, 여기는 왜 온 거야? 돛고칠 장부를 털었더니 여기가 나오더라. 그 자식이 빼돌린 군수 물자, 기름, 부식. 전부 여기 있는 창고로 들어갔어. 세라가 가리킨 곳은 항구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냉동 창고였다. 간판에는 대게 유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입구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있었다. 저기 대장은 철이빨이라고 불리는 놈이야. 지역 조폭인데 군대랑 끈이 닿아 있어. 세라는 허리춤에 숨겨둔 잭나이프를 점검했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갈 거야. 넌 뒷문으로 가서 퇴로를 막아. 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나 혼자? 위험하지 않을까? 쫄았냐? 세라가 도발하자 동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니, 놈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을게. 세라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워커 굽소리 창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망을 보던 사내들이 세라를 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어이쿠, 야밤에 웬 모델이 여기를 다 오시나? 댁에 사러 왔소? 사장님 좀 보러 왔는데. 철이빨 사장님 계시나? 세라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윙크를 했다. 사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사장님 손님인가? 몸매 죽이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세라는 안내를 받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한쪽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창고 중앙 소파에는 금이빨을 한 뚱뚱한 사내, 철이빨이 앉아 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뭐야? 얜 누구야? 철이빨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오빠가 보내서 왔는데. 세라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다가갔다. 오빠? 누굴 말하는 거야? 돛고칠 오빠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시길래. 돛고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철이빨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 뭐야? 짭새냐? 철이빨이 손짓하자 주변에 있던 10여 명의 부하들이 쇠파이프와 회칼을 들고 일어섰다. 세라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말로는 안 통하네. 그럼 몸으로 대화해야지.
세라가 순식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로 매다 꽂았다. 콱창! 술병과 접시가 박살나며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세라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덩치 큰 사내들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유연하게 피하고 급소만 골라 타격했다. 내 눈. 세라의 워커 발끝이 사내의 낭심을 걷어찼고 팔꿈치가 턱을 부셨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의자, 술병, 심지어 대게 다리까지 무기로 사용하며 적들을 유린했다. 한편 뒷문을 지키던 동구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도망치려던 부하 3명이 뒷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뭐야, 이 쥐새끼는? 사내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예전 같으면 다리가 풀렸을 상황. 하지만 지금 동구의 눈에는 상대의 움직임이 보였다. 어깨가 들썩이는 순간 칼이 나온다. 죽어라.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동구는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칼을 피하고 훈련 때 배운 대로 상대의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칼을 떨어뜨린 사내의 명치에 동구의 무릎이 꽂혔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동구는 당황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놈들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게 막아섰다. 한 놈이 주먹을 날리자 고개를 숙여 피하고 어퍼컷으로 턱을 날렸다. 다른 한 놈이 발길질을 하자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넘어뜨린 뒤 마운트 포지션을 잡고 주먹을 내리꽂았다. 퍽, 퍽, 퍽. 우리 누나한테 덤비지 마라. 동구는 놈이 기절할 때까지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피가 튀어 얼굴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4. 장부의 비밀. 창고 안은 정리되었다. 철이 빠른 피투성이가 된 채 세라의 발밑에 무릎 꿇려 있었다. 살려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장부 어디 있어? 독고칠이랑 거래한 내역. 저기 금고 안에. 세라가 금고를 열자 두툼한 장부와 현금 다발이 나왔다. 장부를 훑어보던 세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닌데? 장부에는 독고칠뿐만 아니라 54단 고위 간부 그리고 블랙샤크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거래 물품 중에 고성능 폭약과 야간 투시경 같은 전략 물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동구가 들어왔다. 누나, 다 잡았어. 세라는 동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달라져 있었다. 잘했다. 내 동생. 세라가 동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장부에 적힌 놈들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해. 그때 장부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 사진이었다. 선박의 이름은 포세이돈호. 겉으로는 원양 어선이었지만 실상은 해상 밀수 기지였다. 장부를 확보한 다음 날 세라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마세라 중령. 남의 영업장을 그렇게 박살 내놓고 무사할 줄 알았나?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었다. 누구냐? 블랙샤크? 똑똑하군. 장부는 돌려받아야겠어. 오늘 밤 11시. 영일만 신항 컨테이너 부두 4번 게이트. 혼자 와라. 안 오면 내가 아끼는 동생놈 군대 동기들부터 하나씩 사라질 거다. 전화가 끊겼다. 놈들은 이미 동구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함정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동구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가야 해. 놈들을 끌어내려면 미끼가 필요하니까. 세라는 옷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잠입용 슈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붉은색 전신 라텍스 슈트를 꺼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도 방검 기능이 있는 특수 제작 의상이었다.
그리고 허벅지 양쪽에는 글록 권총과 UDT 시절 쓰던 작살총을 찼다. 나도 갈래. 동구가 나섰다. 위험해. 이번엔 깡패들이 아니야. 전문 용병 들릴 수도 있어. 나 이제 짐승이라며. 짐승은 먹이를 보면 안 피해. 동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내 뒤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명심해. 밤 11시. 영일만 신항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라와 동구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인 하적장에 도착했다.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가 묻혔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긴 그림자가 번쩍였다. 환영한다. 마세라. 컨테이너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눈을 멀게 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20여 명이 쇠파이프와 도끼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군복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용병 5명이 보였다. 역시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 세라가 작살총을 꺼내 들었다. 동구야, 흩어져. 난 총 든 놈들을 맡을 테니까 넌 밑에 놈들을 처리해. 알았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세라가 와이어를 쏘아 올려 컨테이너 위로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작살총을 발사했다. 푸슈. 작살이 용병 하나의 어깨를 꿰뚫고 컨테이너 벽에 박아버렸다. 전연 잡아. 쏘아. 타타탕. 총알이 빗발쳤다. 세라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빗물에 젖은 붉은 슈트가 번들거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사냥꾼처럼 움직이며 용병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아래에서는 동구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20대 1.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좁은 컨테이너 통로는 오히려 동구에게 유리했다.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는 구조였다. 와! 동구는 쇠파이프를 든 놈의 손목을 쳐내고 뺏은 파이프로 놈의 다리를 가격했다. 세라에게 배운 급소 타격. 눈을 찌르고 턱을 부수고 명치를 걷어찼다.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한 놈이 뒤에서 동구의 목을 조르며 도끼를 들어 올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구는 뒤로 머리를 젖혀 놈의 코를 박살내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린다. 피투성이가 된 채 도끼를 들고 포효하는 동구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였다. 깡패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컨테이너 위. 세라는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의 거구였다. 여자치고는 제법이군. 용병 대장이 대검을 꺼내 들었다. 세라는 작살총의 화살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허벅지에서 카람빈 나이프 2자루를 꺼냈다. 빗속에서의 칼싸움. 챙, 챙.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힘에서는 밀렸지만 세라의 속도가 더 빨랐다. 용병 대장이 크게 칼을 휘두르는 틈을 타 세라가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걱. 카람빗이 용병의 허벅지 동맥을 그었다. 크. 용병이 주저앉자 세라는 돌려차기로 놈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때였다. 바다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해경이 아니었다. 블랙샤크의 본거지인 포세이돈 호에서 고속정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동구야. 튀어. 함정이야. 세라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고속정에서 발사된 그물총이 동구를 덮쳤다. 누나. 동구가 그물에 갇혀 버둥거렸다. 고속정에서 내린 놈들이 동구를 끌고 배로 돌아갔다. 안 돼. 세라가 컨테이너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용병들이 쏜 총알이 그녀의 발밑을 막았다. 동굴을 태운 고속정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세라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눈에서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태우고 있었다. 블랙 샤크, 포세이돈호. 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다. 바다? 그래. 거긴 내 안방이야.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세라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곽두팔 교관님. 접니다. 장비 좀 챙겨주십시오. 잠수 장비, 수중 폭파용 시사, 그리고 제일 잘 드는 칼로. 어디 가게? 지옥으로요. 내 동생 구하러. 검은 바다를 노려보는 세라의 눈빛은 굶주린 백상아리 같았다. 이제 육지가 아닌 차가운 물속에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면 위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넘실거렸다. 그 거친 바다 한가운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떠 있었다. 길이 200m, 배수량 5만 톤급의 초대형 화물선 포세이돈호. 겉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원양어선 및 화물선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동해안 최대의 범죄 조직 블랙샤크의 해상 요새이자 움직이는 마약 공장이었다. 해안에서 5km 떨어진 지점. 작은 고무보트 하나가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위에는 칠흑 같은 전신 잠수 슈트를 입은 마세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심해의 상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수중 전용 단검인 다이버 나이프가, 등에는 방수 처리된 가방이 매여 있었다. 그 안에는 시사 폭약과 소음 권총, 그리고 동굴을 구하기 위한 응급 키트가 들어 있었다. 곽두팔 교관님, 통신 상태 어떻습니까? 마세라가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물었다. 육지에서 상황실을 차린 곽두팔의 목소리가 잡음과 함께 들려왔다. 파도가 높아서 신호가 고르지 않아. 놈들 레이더랑 소나까지 돌리고 있어.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다. 배 밑창에 있는 냉각수 배출구, 그쪽이 유일한 침투 루트야. 근데 그쪽엔 스크류가 돌고 있어서 잘못하면 갈려 죽는다. 상관없습니다.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판이니까요. 세라는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호흡기를 물었다. 동구 신호는? 아직 배 안에 있어. 생체 신호는 잡히는데. 심박수가 너무 빨라. 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다려, 동구야. 누나가 간다. 세라는 망설임 없이 검은 바다로 몸을 던졌다. 풍덩 소리조차 파도 소리에 묻혔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지만 그녀의 심장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심 20m. 빛이 닿지 않는 심해는 고요하고 적막했다. 세라는 오리발을 저으며 포세이돈호의 선체 밑으로 접근했다. 거대한 배의 밑바닥은 마치 잠자는 고래의 배처럼 웅장하고 미끌거렸다. 그때였다. 세라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불빛 서너 개가 움직이고 있었다. 블랙샤크의 수중 경계조였다. 그들은 수중 추진기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작살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단 심해의 괴물 같았다. 들키면 끝이다. 세라는 선체에 붙은 따개비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경계조가 그녀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추진기의 모터 소리가 윙윙거리며 고막을 울렸다. 세라는 호흡을 멈췄다. 공기 방울 하나라도 올라가면 위치가 노출된다. UDT 시절 물속에서 3분 넘게 숨을 참는 훈련을 밥 먹듯이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 놈이 지나가는 순간 세라가 튀어나갔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육지보다 느렸지만 세라는 물의 저항을 이용할 줄 알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뒤처진 놈의 등 뒤로 접근해 산소 호스를 끊어버렸다. 뽀글뽀글. 공기 방울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놈이 당황하여 허우적거릴 때 세라의 단검이 놈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붉은 피가 검푸른 물속의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다른 놈들이 눈치채고 돌아봤다. 작살총이 발사되었다. 슉, 슉. 날카로운 작살이 세라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세라는 몸을 비틀어 피하며 추진기를 빼서 탔다. 수중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세라는 추진기의 속도를 최대로 높여 선체 기둥 사이를 요리조리 피했다. 놈들이 쫓아오며 작살을 쏘아댔지만 인간 어뢰라 불렸던 그녀의 조종 실력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세라는 급선회하여 쫓아오던 놈의 정면으로 돌진했다. 놈이 당황한 사이 세라는 추진기를 버리고 놈에게 달려들었다. 수중격투. 세라는 놈의 마스크를 벗겨버리고 눈을 찔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의 가슴에 단검을 꽂아 넣었다. 나머지 두 놈도 순식간에 처리했다. 바닷속은 시체와 피 그리고 부서진 장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라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냉각수 배출구로 향했다. 거대한 스크류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물살을 일으키고 있었다. 타이밍이야. 세라는 스크류의 회전 주기를 읽었다. 하나, 둘, 셋. 지금. 세라는 빨려 들어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며 스크류 날개 사이를 깻잎 한 장 차이로 통과했다. 슈트의 어깨 부분이 살짝 찢어졌지만 다행히 몸은 무사했다. 배 내부로 침투한 세라는 슈트를 벗어 던지고 전술조끼와 무기를 점검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습한 공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진동했다. 동구는 어디 있지? 세라는 지나가던 정비공 한 명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칼을 목에 들이대자 놈은 덜덜 떨며 오줌을 지렸다. 잡아온 남자애 어디 있어? 지야. 투기장. 화물칸을 개조해서. 투기장? 오늘 밤. 메인 이벤트라고. 챔피언이랑 붙인다고. 세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투기장이라니. 내 동생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건가? 세라는 놈의 뒤통수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마다 무장한 용병들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분노한 세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코너를 돌 때마다 적의 목을 꺾고 무릎을 부수고 총을 빼앗았다. 총소리가 나면 안 되기에 소음기를 낀 권총과 단검만을 사용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시체들만 즐비했다. 선내 방송이 울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10분 뒤 오늘의 메인 매치가 시작됩니다. 미친 개대 식인곰. 배팅을 서둘러 주십시오. 기다려. 다 죽여버릴 테니까. 세라는 투기장으로 향하는 전력 케이블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시사를 꺼냈다. 단순히 구하는 걸로는 부족했다. 이 배를, 이 지옥을 통째로 수장시켜야 했다. 포세이돈 호의 가장 깊은 곳,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지하 투기장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 입은 정치인,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 문신 가득한 조폭 두목들. 그들은 손에 샴페인 잔과 배팅 용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었다. 경기장 중앙에는 거대한 철창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바닥은 톱밥이 깔려 있었지만 이미 굳은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안에 마동구가 서 있었다. 상의는 벗겨진 채였고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 납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창 반대편 문이 열리고 그의 상대가 걸어 나왔다.
식인 곰 이고르. 러시아 출신의 지하 격투기 챔피언이자 사람을 맨손으로 찢어 죽인다는 살인마였다. 키 2m 10cm, 체중 150kg. 근육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았다. 그는 흥분제를 맞았는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죽여라. 찢어라. 관중들이 소리쳤다. 2층 VIP 룸에서는 블랙샤크의 보스 강도살이 시가를 피우며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마세라 동생이라.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종이 울렸다. 땡. 이고르가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다. 동구는 정면 승부를 피했다. 덩치 차이가 너무 컸다.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였다. 힘으로 안 되면 속도로, 속도로 안 되면 기술로, 기술로 안 되면 악으로. 이고르의 주먹이 동구의 머리를 스쳤다.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맞으면 즉사다. 동구는 몸을 낮춰 이고르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로우킥으로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퍽. 하지만 이고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약물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었다. 이고르가 동구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렸다. 동구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크어. 이고르는 동구를 장난감처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쿠당탕. 동구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갈비뼈가 울렸다. 관중들은 환호했다. 끝내. 머리를 밟아. 이고르가 군화발로 동구의 머리를 지시기려 했다. 그 순간 동구의 뇌리에 지난 훈련의 기억이 스쳤다. 동구야. 늑대는 목덜미를 물리면 죽어. 하지만 죽기 직전에 놈의 숨통을 끊으면 사는 거야. 동구는 구르며 발을 피했다. 그리고 바닥에 톱밥을 한 줌 쥐어 이고르의 눈에 뿌렸다. 으억. 이고르가 눈을 비비며 주춤했다. 비겁하다고? 아니, 이건 생존이다. 동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튀어올라 이고르의 등에 매달렸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 하지만 이고르의 목은 너무 두꺼웠다. 팔이 다 감기지 않았다. 이고르는 동구를 매단 채로 철창에 등을 들이박았다. 쾅! 쾅! 충격이 동구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놓치면 죽는다. 놓치면 죽는다. 동구는 팔을 푸는 대신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고르의 목덜미 승모근 쪽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다. 아드득. 살점이 뜯겨나갔다. 짐승의 싸움이었다. 끄아악. 고통을 못 느끼던 이고르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동구는 피맛을 보며 더욱 강하게 조였다. 그리고 손가락을 세워 놈의 눈을 찔렀다. 푸. 이고르가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진 것이다. 동구는 쓰러진 놈의 위에서 주먹을 내리꽂았다. 우리 누나. 욕하지 마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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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 주먹이 이고르의 얼굴을 곤죽으로 만들었다. 경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약체라고 생각했던 미친 개가 괴물을 사냥해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쾅! 투기장의 철문이 폭파되며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양손에 자동 소총을 든 마세라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온몸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누나. 동구가 철창을 잡고 소리쳤다. 엎드려. 세라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타탕. 관중석과 VIP 룸을 향해 총알 세례가 퍼부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병들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세라는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정확하게 헤드샷을 날렸다.
세라는 철창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에 시사소량을 부착하고 터뜨렸다. 쾅! 문이 열렸다. 동구야. 다친 데 없어? 세라가 동구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괜찮아. 나 이겼어. 봤지? 동구가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세라는 뭉클함에 가슴이 저렸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잘했어. 아주 훌륭해.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입에 가라앉힐 거거든. 뭐? 10분 뒤에 폭발해. 그 전에 갑판으로 나가서 헬기 뺏어 타고 튈 거야. VIP 룸에서 강도살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전현이랑 저놈 죽여서 가져오는 놈한테 100억 준다. 다 죽여. 배 안에 남아있던 모든 용병과 조폭들이 투기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백 명이었다. 세라와 동구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다. 동구야. 쫄았냐? 세라가 씩 웃으며 물었다. 아니, 이제 몸 좀 풀렸는데? 동구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가자. 피바티다. 투기장을 빠져나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좁은 복도에 수십 명의 적들이 몰려들었다. 세라의 총알은 이미 바닥났다. 그녀는 총을 버리고 양손에 카람빗을 쥐었다. 동구는 쇠파이프와 주운 도끼를 들었다. 남매의 호흡은 완벽했다. 세라가 아래쪽을 베고 지나가면 동구가 위쪽을 타격했다. 동구가 몸빵으로 적들을 밀어붙이면 세라가 그 뒤에서 튀어나와 급소를 찔렀다. 30방향. 처리했어. 세라가 벽을 타고 뛰어올라 놈의 목을 감아 꺾는 플라잉 안발을 시전했다. 동구는 달려드는 놈을 들어올려 복도 벽에 처박아 버리는 스피어를 꽂았다. 복도는 피바다가 되었고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하지만 적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누나, 갑판까지 얼마나 남았어? 2층만 더 올라가면 돼. 그때 복도 끝에서 중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두두두두두. 벽이 걸레짝처럼 찢겨나갔다. 세라와 동구는 철문 뒤로 급히 몸을 숨겼다. 강도살의 친위대 해골 부대가 중무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방탄복에 헬멧 그리고 중화기까지. 이건 맨몸으로 안 돼. 세라가 주머니를 뒤졌다. 마지막 남은 섬광탄 하나. 그리고 동구의 손에 들린 소화기. 동구야. 내가 섬광탄 까면 소화기 터뜨려. 연막작전이야. 알았어. 하나, 둘, 셋. 뻥. 섬광탄이 터지며 하얀 빛이 복도를 채웠다. 동시에 동구가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로 내리쳤다. 하얀 분말이 연기처럼 퍼져 시야를 가렸다. 지금이야. 세라와 동구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허공에 총을 쏘아댔다. 세라는 감각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칼날이 방탄복 틈새인 목과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동구는 놈들의 총구를 잡아 비틀고 헬멧 쓴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했다. 깡! 깡!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마침내 갑판으로 나왔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갑판 중앙 헬기 착륙장에는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살이 돈가방을 챙겨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저 새끼 잡아! 세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헬기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막아섰다. 강도살의 오른팔이자 인간 흉기라 불리는 바이퍼. 그는 양손에 긴 일본도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살아남은 정예 용병 10명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여기가 너희 무덤이다. 바이퍼가 칼을 휘둘렀다. 빗방울이 칼날에 베어 튀었다. 동구야, 넌 헬기 막아. 저놈은 내가 벤다. 세라가 카람빗을 고쳐 잡았다. 동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 쪽으로 달렸다.
세라와 바이퍼의 대결. 빗속에서의 칼싸움은 숨막히는 속도전이었다. 챙, 챙, 불꽃이 튀었다. 바이퍼의 리치가 길었지만 세라는 파고들기의 달인이었다. 바이퍼의 칼이 세라의 어깨를 스쳤다. 검은 슈트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렀다. 하지만 세라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세라는 바이퍼의 칼을 카람빗의 링 부분으로 걸어막았다. 그리고 몸을 회전시키며 반대손의 칼로 놈의 옆구리를 그었다. 바이퍼가 주춤한 사이 세라는 놈의 무릎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놈의 쇄골에 칼을 박아 넣었다. 한편 동구는 헬기를 향해 돌진했다. 용병들이 앞을 막았다. 동구는 멈추지 않았다. 짐승의 돌진. 어깨로 한 놈을 날려버리고 주먹으로 다른 놈의 턱을 날렸다.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다. 어딜 도망가. 동구는 가판에 굴러다니던 굵은 쇠사슬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헬기의 랜딩 기어 착륙 장치를 향해 던졌다. 철컹. 쇠사슬이 기어에 감겼다. 동구는 사슬을 기둥 볼라드에 감아버렸다. 끼익. 헬기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강도살이 문을 열고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타타탕. 동구의 허벅지에 총알이 스쳤다. 동구는 쓰러졌지만 사슬을 놓지 않았다. 으아! 동구는 피를 흘리며 사슬을 잡아당겼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누나를 지키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지의 힘이었다. 그때 배 밑바닥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쾅! 세라가 설치해둔 시사가 터진 것이다.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기울어지는 가판 위에서 헬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쾅! 로터가 부서지고 헬기가 폭발했다. 강도살은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다. 동구야! 세라가 달려와 쓰러진 동구를 일으켰다. 누나! 잡았어. 내가 잡았어. 그래. 봤어. 내가 최고야. 배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하늘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쳤다. 두두두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헬기였다. 곽두팔 교관이 지원군을 이끌고 온 것이다. 마세라. 마동구. 줄 잡어. 헬기에서 레펠줄이 내려왔다. 세라는 동구의 허리에 줄을 묶었다. 먼저 올라가. 싫어. 같이 가. 시간 없어. 배 뒤집힌다. 세라는 억지로 동구를 먼저 올려보냈다. 배가 거의 90도로 기울었다. 세라의 발밑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 동구가 헬기에 타자마자 세라가 줄을 잡았다. 헬기가 급상승했다. 세라의 발끝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닿을 듯 말 듯했다. 콰르릉. 포세이돈 호는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며 심해 속으로 사라졌다. 악의 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이었다. 헬기 안에서 세라와 동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와 바닷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동해의 검은 바다 위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포세이돈 호 침몰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동해 앞바다에서 거대 범죄 선박이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체와 마약, 불법 무기가 떠올랐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정작 그 배를 침몰시킨 영웅들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경주시 외곽 곽두팔 교관의 안전 가옥. 마세라와 마동구는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동구의 몸은 온통 붕대 투성이었고 세라 역시 어깨와 허벅지에 깊은 자상을 입어 치료 중이었다. 찾았다. 이 모든 판을 짠 놈.
곽두팔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포세이돈 호의 금고에서 건져낸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비밀 장부를 복원한 결과였다. 누굽니까? 돋꽃을 강도살. 이런 피라미들 뒤에 숨은 진짜 주인이. 세라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오만석.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삼선 의원. 군 장성 출신으로 안보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이? 동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오만석. 이자가 블랙샤크의 실소유주다. 군수 물자를 빼돌려 팔아먹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계 로비를 해왔어. 동구 내가 있던 54단 소초는 놈들의 수많은 빨대 중 하나였을 뿐이고. 곽두팔이 담배를 물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 밤 부산 해운대 LCT 랜드마크 타워에서 국방의 밤 행사가 열린다. 오만석이 주최하는 파티지. 거기서 놈은 러시아 마피아들과 최후의 거래를 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도피라. 그럼 오늘이 아니면 못 잡는다는 거네요. 세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법대로 하면 못 잡아. 검찰, 경찰, 언론. 다 놈의 손아귀에 있어. 영장 발부? 어림도 없지. 그럼 우리가 법이 되면 되겠네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상 입은 몸이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전장에 가 있었다. 동구야. 몸은 좀 어때? 동구가 붕대를 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였다. 근질근질해. 덜 맞은 놈들이 남아서 그런가 봐. 좋아. 이번엔 잠입복 아니야. 파티잖아. 예의를 갖춰서 가장 화려하게 가주자고. 부산 해운대 LCT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인다는 국방의 밤 행사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최고급 와인과 캐비어가 넘쳐났다. 정재계 인사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웃으며 건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 오만석 위원장이 있었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위원장님,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대권 자금은 걱정 없겠습니다. 허허, 목소리 낮추게.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대가일 뿐이야. 오만석이 측근과 속삭이며 샴페인을 들이켰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또각, 또각. 익숙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마세라였다. 그녀는 등 전체가 시원하게 파인 바닥까지 끌리는 핏빛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더 붉고 더 강렬했다. 입술에는 짙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흔들렸다. 그 모습은 파티의 주인공이 아니라 파티를 끝내러 온 여왕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마동구가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185cm가 넘는 키와 터질 듯한 어깨 근육은 수트핏을 완벽하게 살려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저 사람들 누구야? 배우인가? 모델? 좌중이 술렁거렸다. 세라와 동구는 붉은 카펫 위를 런웨이처럼 걸어 들어왔다. 오만석 위원장님. 초대장도 안 보내주시고 섭섭하게. 세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잡은 듯 또렷하게 연 회장에 울렸다. 단상 위에 있던 오만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네들은 누군가? 경호원. 뭐하고 있나? 저것들 당장 끌어내.
오만석의 고함에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사복 경호원 30여 명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이 아니라 오만석이 키운 사병 집단 블랙가드였다. 동구야. 춤출 시간이다. 리드해줘, 누나. 세라가 드레스 옆 트임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에서 두 자루의 3단봉을 꺼내 펼쳤다. 촤라락. 동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이 담긴 은색 샴페인 버킨 양동이를 집어들었다. 잡아!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귀부인들이 도망쳤다. 세라의 움직임은 우아한 왈츠 같았다. 달려드는 경호원의 턱을 3단봉으로 가격하고 몸을 회전시키며 드레스 자락을 휘날려 시야를 가린 뒤 하이힐 굽으로 발등을 찍어버렸다. 악! 그녀는 쓰러지는 놈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두 명의 머리통을 3단봉으로 동시에 후려갈겼다. 붉은 드레스가 꽃잎처럼 휘날릴 때마다 검은 양복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동구는 파괴적인 탱고를 췄다. 샴페인 버킷으로 선두의 선놈의 머리를 내려쳤다. 깡! 소리와 함께 얼음과 피가 튀었다. 덩치 큰 놈이 덤벼들자 동구는 놈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들어 올려 뷔페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접시와 음식들이 쏟아졌다.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차린 거지. 잘 먹겠습니다. 동구는 칠면조 요리가 담긴 은쟁반을 들어 프리스비처럼 날렸다. 쟁반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다가오던 놈의 안면을 강타했다. 총 쏴. 오만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어딜? 세라가 손에 든 3단봉 하나를 던졌다. 봉은 회전하며 권총을 꺼내려던 놈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동구는 테이블을 엎어 엄폐물을 만들고 그 위를 뛰어넘어 경호원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근접 격투 CQC. 총을 꺼낼 틈도 주지 않았다. 팔을 꺾고 명치를 치고 목을 졸랐다. 동구의 주먹 한 방에 경호원 하나가 기절해 나갔다. 짐승의 힘과 기술이 합쳐진 완벽한 인간 병기였다. 30명의 블랙가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쳤다. 놓치지 마. 세라와 동구는 오만석을 쫓아 비상계단을 뛰어올랐다. 목표는 101층 펜트하우스 옥상. 놈은 헬기로 탈출할 생각이었다. 옥상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헬기 한 대가 로터를 돌리며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헬기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자가 있었다. 차무식 실장. 국군정보사령부 출신의 블랙 요원이자 오만석의 그림자라 불리는 최강의 살인 병기. 그는 2개의 카람빈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차무식의 살기는 이전의 적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누나, 오만석 잡아. 저놈은 내 거야. 동구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앞으로 나섰다. 조심해. 저놈 진짜야. 세라는 동구를 믿고 오만석을 향해 달렸다. 차무식이 세라를 막으려 했지만 동구가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동구와 차무식의 대결은 처절했다. 차무식의 카람빗이 춤을 추듯 동구의 급소를 노렸다. 동구는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느려. 차무식이 동구의 허벅지를 베고 지나갔다. 동구가 비틀거리자 차무식은 뒤로 돌아 동구의 목을 겨냥했다. 그 순간 동구는 고통을 무시하고 뒤로 굴러 차무식의 다리를 걸었다. 누가 느리다고? 넘어진 차무식의 위로 동구가 올라탔다. 하지만 차무식은 유연하게 빠져나와 동구의 팔을 꺾으려 했다. 관절기 싸움. 동구는 힘으로 버텼다.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동구는 이를 악물고 차무식의 손목을 역으로 비틀었다. 차무식이 칼을 놓쳤다.
동구는 박치기로 차무식의 코를 들이받았다. 퍽. 차무식이 휘청거리는 사이 동구는 놈을 들어올려 헬기 착륙장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 전우들이 죽었어. 동구의 주먹이 차무식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다. 이어서 어퍼컷. 차무식의 몸이 붕 떠서 난간 밖으로 떨어질 뻔했다. 동구는 놈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쉽게 죽지 마. 감옥 가서 평생 썩어. 동구는 기절한 차무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편 헬기에 타려던 오만석의 뒷덜미를 세라가 낚아챘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나라의 기생충이지. 세라는 오만석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를 향해 눈짓했다. 떠. 안 뜨면 격추시킨다. 겁먹은 조종사는 오만석을 버리고 헬기를 이륙시켰다. 오만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멀어지는 헬기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 세라가 또각또각 다가갔다. 그녀의 붉은 하이힐이 오만석의 눈앞에 멈췄다. 살려줘. 돈이 필요한가? 내 스위스 계좌에 1,000억이 있어. 다 줄게. 비밀번호 알려줄게. 오만석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다. 100층 높이의 옥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세라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다. 이 영상은 곽두팔 교관의 해킹 실력으로 전국의 모든 전광판과 방송국 주파수를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보의 아버지라 불리던 자가 목숨을 구걸하며 1,000억을 준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것 끄라고. 오만석이 달려들었지만 세라는 가볍게 피하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동구야, 이리 와. 차무식을 처리한 동구가 다가왔다. 턱시도는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늠름했다. 이자가 우리 동생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야. 어떻게 할까? 동구는 오만석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 끝으로 끌고 갔다. 아래는 까마득한 해운대 백사장이었다. 으악! 안 돼! 살려줘! 동구는 오만석의 몸을 난간 밖으로 반쯤 걸쳐 놓았다. 잘 들어. 당신이 횡령한 돈으로 산 불량 방탄조끼 때문에 죽은 내 선임, 곰팡이 핀밥 먹고 식중독 걸린 내 동기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라.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동구는 오만석을 다시 끌어당겨 바닥에 던졌다. 오만석은 오줌을 지리며 웅크렸다. 죽이는 것도 아깝다. 법의 심판을 받아.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내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헌병대가 들이닥쳤다. 방송을 보고 출동한 것이었다. 오만석, 당신을 군형법 위반, 내란 음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오만석을 뒤로하고 세라와 동구는 난간에 기대섰다. 밤바다의 바람이 시원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오만석 게이트가 터지며 정재계는 쑥대밭이 되었고 관련된 50여 명의 고위직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블랙샤크 조직은 공중분해되었고 해외로 빼돌려진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다. 마동구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는 다시 군복을 입었다. 54단이 아닌 누나의 뒤를 이어 UDT에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1년 후 진해 UDT 훈련장. 지옥주 훈련이 한창인 갯벌. 훈련생들이 진흙탕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가는 교관. 붉은색 조교 모자를 쓴 그는 다름 아닌 마동구 하사였다. 목소리 봐라. 악기가 없다. 128번. 너 집에 가고 싶냐?
누나 보고 싶어? 동구의 호랑이 같은 불호령에 훈련생들이 벌벌 떨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스포츠카 배기음이 들렸다. 검붉은색 오픈카가 연병장 옆에 멈춰 섰다. 선글라스를 끼고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마세라가 내렸다. 마동구 교관, 동생 교육은 잘 시키고 있나? 세라가 웃으며 다가왔다. 훈련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설의 식인 상어 마세라 중령 진급 예정이었다. 누나, 아니 선배님, 여기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동구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민간인이라니. 나 복귀 명령 받았어. 국방부 직속 특수대응팀 팀장으로. 세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윙크했다. 그리고 내 부관으로 널 지목했고. 뭐? 나 이제 좀 편하게 교관 생활하나 했더니. 싫어? 싫으면 말고. 다른 놈 데려가야지. 세라가 돌아서려 하자 동구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닙니다. 충성. 마동구 하사 명받았습니다. 세라가 활짝 웃으며 동구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파트너. 이번엔 소말리아 해적들이 설치고 다닌다더라. 청소하러 가야지. 장비는요? 트렁크에 다 실어놨어.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도끼도 새 걸로 준비했다. 두 남매는 차에 올라탔다. 붉은 스포츠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햇살이 비치는 진해 앞바다 위로 강철의 하이힐과 군화의 전설은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